66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복수는 처음이었어요. 남편 칠순잔치에 친척 20명이 모였는데 제가 준비한 건 축하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은행 문자 캡처, 송금 내역, 그리고 여보, 기억으로 다투지 말고 기록으로 말합시다. 다 오해야. 장사 때문에 간 거야. 잠시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66세 할머니가 어떻게 30년 거짓말을 한 방에 무너뜨렸는지 알게 될 거예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창밖엔 아직 어둠이 깔려 있고 부산역도 바닷바람이 셔터 틈새로 스며들어와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파란 고무장갑을 끼고 가게 문을 열어요. 말잔에 손맛이라고 적힌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가게를 연 지 벌써 20회가 넘었네요. 처음엔 남편 기태와 함께 시작했는데 요즘엔 혼자 하는 날이 더 많아요. 할머니, 다온이가 뛰어옵니다. 9살짜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할머니 일 도우러 오는 게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는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다온아, 추우니까 안에서 기다려. 괜찮아요. 할머니랑 셔터 올리는 거 좋아해요. 둘이 힘을 합쳐서 무거운 셔터를 올립니다. 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가 보여요. 멀리 부산대교도 보이고요. 이 풍경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얼음통에서 서대를 꺼내 손질 작업대에 올려놓습니다. 파란 장갑 낀 손으로 칼을 쥐고 능숙하게 비늘을 긁어내죠. 서대 한 마리, 두 마리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세상 근심도 생선 가시처럼 하나씩 발라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다온이가 묻습니다. 기태는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요. 전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와서 생선 손질을 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7시, 8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바쁘시니까 우리끼리 먼저 시작하자. 서대 손질을 하면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사람 마음도 생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가시가 박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 가시를 하나씩 발라내야 깨끗한 살코기가 나오는데 사람 마음속 가시는 왜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걸까요? 다온이가 생선 머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말해요. 할머니, 생선도 아플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눈이 너무 슬퍼 보여요. 아이 말이 맞아요. 생선 눈이 정말 슬퍼 보입니다. 마치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처럼요. 문득 어젯밤 기태의 모습이 떠올라요. 늦게 들어와서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오늘 장사 어땠냐 물어봤을 텐데 왜 그날은 묻지 못했을까요? 파란 장갑을 벗고 찬물에 손을 씻으면서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요즘 뭔가 낯설어요. 말수도 줄었고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요.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온이가 물어요. 할머니, 왜 생각이 많아 보여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다온이가 도와줘서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습니다.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어요.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파란 장갑 낀 이 손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선을 손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생선보다 훨씬 복잡하고 가시가 더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오후 2시쯤 되니까 가게가 한적해집니다. 다온이는 학교에 가고 저는 혼자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은행입니다. 강말자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위임 갱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위임장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위임장이요?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요. 죄송한데 위임 같은 건 한 적이 없거든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고객님 남편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정기태 고객님이요. 공동계좌 이체 한도 변경하고 위임 권한도 조정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태가 제 동의도 없이 통장 건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본인 확인 후에 은행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왜 기태가 혼자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결혼하고 30년 넘게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어요. 옷에서 술 냄새가 났고 뭔가 서둘러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요새 왜 이렇게 늦어? 기태는 창고에서 뭔가를 정리하더니 돌아와서 말했어요. 시장 경기가 죽었어. 나라도 발로 뛰어야지. 그런데 제가 설거지하려고 창고 쪽 개수대로 가다가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뭔가 반사되는 게 보였어요. 기태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분홍색 봉투를 꺼내 어딘가에 감추는 모습이었거든요.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돈 관리를 항상 투명하게 해왔는데 왜 숨기는 걸까요? 기태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힐끗 봤는데 젖은 옷자락에 뭔가 이상한 게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여자 머플러에서 나온 것 같은 털실 실밥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머플러는 모두 검은색이나 회색인데 그건 연한 분홍색이었어요. 여보, 그거 뭐야? 옷에 묻은 거. 기태는 급하게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아, 트럭에서 뭔가 묻었나 보네. 요즘 짐 싣고 내리느라. 그 순간 가슴속에서 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도장을 찍는 소리 같았는데 뭔가 확실하지 않던 게 확실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기태는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적었어요.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요.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었어. 위임장 관련해서. 기태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 그거 가게 대출일 때문에 좀 정리한 거야.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다 우리 집 돈이잖아. 우리 집 돈이라고 하면서도 왜 혼자서 처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분홍 봉투는 뭐였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런 기분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 마치 생선이 상하기 시작할 때 냄새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집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태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저는 혼자서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어요. 영도 바닷가는 비가 오면 더 을씨년스럽거든요. 다온이가 할아버지 트럭 블랙박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건 만지면 안 돼. 할아버지 일하는 거니까. 근데 할아버지 노랫소리가 들려요. 들어봐요. 다온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트럭 엔진 소리만 들렸는데 곧 기태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기태가 그런 노래를 부르다니. 집에서는 뉴스나 트로트만 듣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노래 중간중간에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블랙박스 화면을 보니 해운대 쪽 도로였어요. 모텔 간판들이 몇 개 보였고 그 중에 오션뷰 모텔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제가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다온아, 이건 그만 보자. 할아버지가 일하러 간 거야.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해운대까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기태가 하는 일은 영도 근처 시장이나 부두에서 생선 중매하는 건데 해운대는 너무 멀지 않나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만지다가 우연히 메신저 알림이 떴어요. 기태 핸드폰 소리였는데 화면이 켜진 상태라 제가 봤습니다. 지연 언니 월세 보탬 받았어요. 고마워요. 송금 내역을 보니 30만 원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이었고 그 전에도 비슷한 금액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모두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연이 누구죠? 왜 기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월세 보탬이라고 하면서요. 기태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아, 깜빡했네. 핸드폰 그냥 놔뒀구나. 여보, 지연이 누구야? 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연이? 누구 말이야? 방금 메시지 왔던데. 월세 보탬 받았다고. 아, 그거. 옛날 직장 동료 딸이야. 요즘 힘들다고 해서 좀 도와준 거지. 뭐 그런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기태가 짜증을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라면 이런저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방어적일까요? 파란 장갑을 다시 끼고 생선 손질을 시작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똑소리가 제 가슴에 찍혔습니다. 이번엔 외도라는 두 글자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기태가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말자야, 이거 좀 봐. 동네 내과에서 받아온 종이였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권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샌 나이 드신 분들 건망증이 심해지면 미리 검사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 여보도 요새 깜빡하는 일이 많잖아.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어제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했고 그저께는 같은 얘기를 2번 했어. 다온이도 봤잖아. 정말 그랬나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요즘 정신이 없긴 했거든요. 기태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리고 말이야, 가게 대출 갈아타는 일이 있어서. 기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네. 복잡한 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위임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칠 전 은행 전화가 떠올랐거든요. 여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위임장 같은 걸 했다고 은행에서 그랬는데 기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은행에서 직접 전화 왔어. 공동명의 예금 위임 갱신한다고. 아, 그거. 그냥 절차상 그런 거였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요새 여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예민하다고 하는 걸까요? 다온이 앞에서도 혼잣말 많이 하더라. 아이가 걱정하던데. 기태가 다온이까지 끌어들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다온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어제 전화로 다온이 엄마한테 말했어. 할머니가 가끔 같은 말 반복한다고. 정말 그랬나요? 제가 정말 그런 증상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보, 나 믿어.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건강도 챙기고 돈 일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기태가 다정하게 말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어요. 평소 기태답지 않게 너무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은행이자처럼 천천히 쌓여야 하는 건데 왜 빚 독촉하듯이 급하게 몰아붙이는 거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걸까요? 아니면 기태가 뭔가 숨기고 있어서 저를 헷갈리게 하려는 걸까요? 파란 장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장갑으로 수없이 많은 생선을 손질했는데 언제부터 제 손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했을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창밖으로 바다소리가 들려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가 반복되는데 마치 제 마음 상태 같았습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었거든요. 기태가 옆에서 잠든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하게 되다니. 하지만 그 분홍 봉투와 메신저 송금, 그리고 머플러 실밥은 분명히 봤거든요.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드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결제가 안 되네요. 계산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할 수 없이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공동통장 이체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카드 사용 한도도 함께 변경되었네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공동명의자분께서 지난주에 직접 오셔서 변경하셨습니다. 기태가 제 동의도 없이 한도를 줄여버린 거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도 10만 원까지 줄이다니 생활비도 부족한 금액이에요. 저녁에 기태가 돌아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 한도 왜 바꿨어? 아, 그거. 요새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미리 말해야지. 오늘 마트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미안해. 깜빡했네. 내일 다시 올려줄게. 하지만 그 다음 날도 한도는 그대로였어요. 제가 다시 말하면 바쁘다, 나중에라고 하면서 피해버렸습니다. 수산협회 원래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기태와 함께 갔는데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기태는 급한 일이 있다면서 빠졌거든요. 어머, 말자 사장님. 요새 혼자 다니네요? 옆 가게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남편이 좀 바빠서요. 아이고, 말자 사장님도 나이가. 요샌 깜빡하는 일도 많으시죠?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요. 깜빡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깜빡한다고 말하고 다닌 걸까요? 제가 언제 깜빡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요새 기태 사장님이 말자 사장님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챙기라고 하시던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제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걸까요? 다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가끔 같은 말 2번 한다고 해요.
괜찮아요? 아이 입을 통해서까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온아, 할머니가 언제 같은 말을 2번 했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가 그러던데요. 다온이 아빠라면 제 아들이에요. 아들까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 피곤해 보이고 눈빛도 흐릿해진 것 같고요. 혹시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인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까요? 기태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제가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3번째 똑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표에 치매 의심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파란 장갑을 벗고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머리는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게 제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다온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문을 열어보니 다온이가 울고 있었어요. 빨간 눈으로 코를 훌쩍이면서 서 있었습니다. 다온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다온이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따뜻한 물을 한 잔 주었어요. 천천히 말해봐. 뭔 거짓말? 아빠가 할아버지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돈 일을 잘 헷갈린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이 다온이한테 그런 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할머니가 같은 말 반복한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매일 보는데 할머니는 멀쩡해요. 다온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거짓말쟁이에요. 할머니한테 미안해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다온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다온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사진첩을 열어서 하나씩 보여주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텔 주차장 사진이었는데 구석에 기태 트럭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에 엄마랑 해운대 갔을 때요. 바다 사진 찍다가 우연히 찍혔어요. 할아버지 트럭이라서 신기해서 저장했는데 다음 사진은 쇼핑몰 영수증이었어요. 여성용 울 목도리 마이너스 분홍색이라고 적혀 있었고 결제자는 기태였습니다. 이것도 할아버지 트럭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주었는데 할아버지가 버리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홍색 목도리라니. 그럼 며칠 전에 기태 옷에 묻어있던 분홍색 털실이 그 목도리에서 나온 거였군요. 다온아,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면 안 돼. 알겠지?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의 일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를 속이는 건 좋지 않지. 다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른이 어른을 속이면 아이가 먼저 아픈 법이거든요. 다온아, 고마워.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다온이를 재워놓고 다시 그 사진들을 봤어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기태가 해운대 모텔에 갔다는 것, 분홍 목도리를 샀다는 것, 그리고 지연이라는 여자에게
계속 돈을 보냈다는 것. 더 이상 제가 예민하거나 깜빡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태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용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거고요. 증거는 조용한 편이 낫습니다. 말로 다투면 감정만 상하거든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기태 칠순 잔치날이었어요. 친척들과 상인회 사람들, 교회 지인들까지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와주신 분들이에요. 기태는 새 정장을 입고 기분 좋아했어요. 오늘은 내 날이다 하면서 일찍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잔치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끝내자고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잔치가 한창일 때 저는 테이블 위에 A사 용지 3장을 올려놓았어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요. 첫 번째 종이는 은행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였어요. 공동명의 예금 위임 변경 완료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찍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통장 거래 내역 출력물이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3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석 달치나 있었습니다. 지연 마이너스 생활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트럭 블랙박스에서 뽑은 사진이었어요. 해운대 오션뷰 모텔 앞에 기태 트럭이 주차된 모습이 시간과 함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한 분씩 종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뭔 일이고? 기태의 형님이 물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기억으로 다투지 말고 기록으로 말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자야, 이게 뭐야?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을. 다 오해야. 장사 때문에 간 거야.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촌수 큰 형님이 종이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위임장은 왜 내 며느리 도장으로 냈노? 여기 보니까 말자명의 위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기태는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기까지 했습니다. 기태야, 이게 정말이냐? 교회에서 온 권사님이 물었어요. 형님들, 이건 오해예요. 정말 일 때문에 모텔에 가고, 일 때문에 여자한테 월세를 보내고, 일 때문에 아내 명의로 위임장을 만들어? 기태 형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태 칠순 잔치입니다. 축하받아야 할 날이에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축하는 의미가 없겠죠. 기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말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축하하러 온 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기태는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야 할지 불쌍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온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다온아. 하지만 거짓말은 이제 끝났어. 잔치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기태와 저 그리고 다온이만 남았습니다. 기태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기태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말자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모르게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3가지를 적어뒀거든요. 첫째, 통장 즉시 분리합니다. 공동 명의는 해지하고 각자 계좌로 나눠요. 둘째, 가게 회계 투명화합니다. 매출과 지출을 모두 기록하고 매주 확인해요. 셋째, 월 한 번 가족생활비 회의를 합니다. 아들 며느리도 참석해서 집안 살림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기태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라는 분과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송금도 중단하시고요. 말자야.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앞으로 제가 깜빡한다거나 치매 같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저를 고립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그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셔터에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가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말자야. 미안하다. 나 겁이 났어. 늙는 게 무서우면 혼자 무서워하세요.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한심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솔직한 말이었어요. 기태 나름대로는 현실 도피였던 거죠. 늙는 건 죄가 아니에요. 숨기는 게 죄죠. 우린 사람이지 증서가 아니잖아요. 다온이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기태가 다온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다온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한테도 이상한 말 시켜서 미안해. 저는 서류함에서 위임철회서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여보, 이거부터 처리하세요. 본인이 직접 사인하시고요. 기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불쌍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말자야,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있을까? 기회는 벌어서 얻는 거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밤 셋이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온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파란 장갑 끼고 일할 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파란 장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장갑으로 수많은 생선을 손질했듯이 이제 우리 관계도 새롭게 손질해야겠다고요. 상한 부분은 도려내고 멀쩡한 부분은 살려서 말이에요. 밖에서 비가 계속 내렸어요. 셔터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이제는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파란 장갑을 끼고 셔터를 올릴 때마다 그날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아요. 진실을 마주한 뒤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기태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서 생선 손질을 도와주고 매주 가계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지연이라는 분과는 연락을 끊었고 통장도 완전히 분리했어요. 아직도 어색할 때가 있지만 거짓말이 없으니까 대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원래 가족회의도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앉아서 집안 살림을 투명하게 논의하죠. 처음엔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수산협회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제가 당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말자 사장님 대단하다는 말도 들려요. 다온이가 가장 기뻐해요. 할머니가 다시 웃어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어른들의 진심을 금방 알아봅니다. 어제 새 손님이 오셨어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서대를 사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참고만 살았거든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란 장갑은 여전히 제 손에 있어요. 매일 아침 이 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하면서 생각해요. 사람 관계도 생선 손질과 비슷하다고요. 상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좋은 부분은 소중히 살려야 한다고요. 가시가 깊숙이 박혀 있을 때는 아프더라도 뽑아내야 해요. 그래야 깨끗한 살코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무엇을 숨기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와도 두렵지 않아요. 진실이 저를 지켜주거든요. 셔터를 올리면서 다온이가 말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거예요. 네,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파란 장갑을 끼고 진실과 함께하는 하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깊숙이 박힌 가시가 있으신가요? 아프더라도 뽑아내야 할 진실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약속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돈은 말보다 기록으로 관리하세요. 가족이라도 투명해야 해요. 둘째, 문제는 집안이 아닌 밝은 자리에서 해결하세요. 숨기면 더 커져요. 셋째, 서로를 병명으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지 진단서가 아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다음 사연을 읽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